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는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 백민기입니다. 오늘은 객관적인 의학 데이터와 논문을 바탕으로 미하강고환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하강고환은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명확하게 밝혀진 첫 번째 위험인자는 바로 짧은 임신 재택기간과 적은 출생 체중입니다. 아이가 일찍 태어날수록 적은 몸무게로 태어날수록 미하강고환의 위험성이 증가하죠. 유럽 내분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 머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하강고환의 위험도가 정확히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체중 역시 미하강고환 발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상적으로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난 만사가의 경우 미하강고환 발생률은 출생 직후 평균 3% 정도이며 생후 6개월 내에 추가 하강을 하므로 이후 약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고환은 보통 엄마 뱃속에서 임신 7개월부터 9개월 사이에 음낭으로 부지런히 내려오는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임신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조산아의 경우 고환이 미처 다 내려올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나기 때문에 미하강고환의 발생률이 30%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합니다. 의학저널 아키브스 오브 디지즈 인 차일드후드에 게재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살펴보면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남아는 3.0kg 이상의 정상 체중아에 비해 미하강고환 발생 확률이 3.3배나 더 높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2.5kg이라는 기준점 아래에서만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출생 체중이 3.5kg에서 3.0kg, 2.5kg, 2.0kg으로 떨어질수록 미하강고환의 발생 위험도는 뚜렷하게 상승하는 완벽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1.5k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무려 45% 이상에서 미하강고환이 보고될 정도로 출생 체중과 고환의 하강은 아주 밀접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 임신이 늘어나고 인공수정에 따른 다태아, 즉 쌍둥이 출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남아의 출생아 중에서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출산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미하강고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입니다. 전체 미하강고환 환아의 약 10% 정도에서는 가족력이 관찰됩니다. 형제가 미하강고환을 겪은 경우 다음 아이에게도 미하강고환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3.5배에서 6.9배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으며 아버지가 어릴 적 미하강고환이 있었다면 아들에게 발생할 위험도 1.5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집니다. 고환이 제자리를 찾아 내려오기 위해서는 고환도대라는 길잡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하고 이를 지휘하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아주 드물지만 인슐린 유사 펩타이드 3와 같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유전적 다형성이 발견되기도 하여 체질적으로 고환이 내려오는 경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취약하게 설계되어 유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하강고환을 초래하는 세 번째 요인으로는 임신 중 산모를 둘러싼 환경적 내분비적 요인입니다. 엄마의 자궁 속은 태아의 호르몬 체계가 완성되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흡연은 태아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인데 휴먼 리프로덕션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은 태아의 미하강고환 위험을 약 13%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배의 화학물질은 태아의 남성 호르몬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며 혈관 수축을 통한 저체중아 출산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고환이 하강할 물리적 시간과 호르몬적 기회를 모두 박탈하여 미하강 고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간접 흡연 역시 안심할 수 없으며 노출되는 양이 많을수록 그 위험도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산모가 임신 전부터 고도 비만이 있었거나 임신성 당뇨를 앓은 경우에도 미하강 고환의 위험도가 1.2배에서 1.5배가량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산모의 과다한 지방 조직이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켜 태아가 비정상적인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이 남아의 정상적인 생식기 발달 신호를 차단하여 미하강 고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당뇨로 인한 산모의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태아의 호르몬 전달 기능과 혈류량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태아가 고환 하강 시기에 맞춰 필수적인 호르몬 자극을 받지 못해 고환의 하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요즘 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분비 교란 물질, 흔히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의 영향입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나 특정 살충제 성분들은 산모의 몸에 흡수되어 태아에게 전달될 때 태아의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하강 고환을 넘어 다양한 생식계 이상을 초래하는데 이를 고환 발생 장애 증후군 테스티큘라 디스제네시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에 계셨던 산모의 아이들에게서 미하강 고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 증후군이나 프레더-윌리 증후군처럼 염색체나 유전자에 복합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배꼽 탈장이나 위벽 파열 등 배 압력을 형성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복벽 결손 질환을 동반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하강 기전 자체가 훼손되어 미하강 고환이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데이터와 숫자들을 통해 미하강 고환이 왜 발생하는지 그 위험 인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 질환이 산모가 임신 중에 무언가를 크게 잘못해서 생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산이나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므로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대처입니다. 미하강 고환은 방치할 경우 향후 불임이나 고환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수술해야 합니다. 미하강 고환은 생후 6개월까지는 자연하강을 기다려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소아비뇨의학 전문의를 찾아 수술적 교정을 받는 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 백민기였습니다.